현재의 내 몸 상태, 그걸 항상성이라 부릅니다. 늘 그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거든요. 항상성을 정말 쉬운 말로 하면 뭐라고 바꿀 수 있냐면요, 건강이라고 바꿀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건강한가. 항상성은 스트레스 지수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요가 선생님은요, 절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항상 이쁜 거 봐야 되고, 이상한 사람 보면 안 되고요, 좋은 것만 하고 살아야 되고, 맛있는 거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요가 강사 좋은 직업이에요. 강제로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는 이제 몸 만드는 연습을 할 거예요. 실제로 필드에 나가면 동작을 보여달라, 어떻게 동작을 하는 건가를 엄청 많이 물어봐요. 결국은 운동하려고 오는 거니까. 그래서 강사의 운동 수행 능력이 정말 중요한데, 그래서 운동 수행 능력을 좀 단기간에 끌어올릴 만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온 거예요. 그게 엘리트 컨디셔닝 1인데, 여러분이 어떤 스포츠를 하셨더라도 처음에 훅 늘어요.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확 막혀버리죠. 왜냐면 그 운동을 했을 때 강화되는 부위가 제한되어 있는데, 그 부위가 원래 약했기 때문에 그 약화된 부위만큼 싹 올라오는 거예요, 실력. 그 다음 그 부위가 강화되고 나면 나머지 전신에 있는 근육들이 다 좋아져야 되는데, 그 특정한 프로그램만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실력이 꽉 막혀버리는 거예요. 혹은 다치게 되거나. 그래서 이런 컨디셔닝 프로그램을 잘 이용해야 한다는 거. 저희 인스타에 올라오는 엘리트반 선생님들을 보면은 근육들이 막 보이잖아요. 근데 근육들이 그냥 특정 부위만 커져 있는 게 아니라 탄탄한 밸런스를 맞추고 있다라는 느낌 확 들죠. 그런 몸을 만들고 싶다면은 이런 프로그램을 해야 돼요. 오늘 아사나 원리 이제 처음 접했는데 모든 동작을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뒤에는 어떻게 점을 찍냐면 하나, 둘, 일자. 여기 천골 부위인데 천골에 거의 양끝 있죠. 이 선, 가상의 선이 움직이는가 움직이지 않는가를 판단하면 돼요. 골반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고관절의 단관절 가동 범위만 만들어내면 원래 집에서 하던 것보다 가동 범위가 훨씬 적게 나오게 되는데, 그게 원래 최대 가동 범위예요. 즉 여기에서 이만큼 움직인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인헤일 오른발, 상체 일으켜 핸즈 업. 이때 뒤꿈치 11자로 만드는 이유는 더 큰 안정성 훈련을 하기 위해서예요. 제가 왜 45도로 안 하고 11자로 했냐면, 저는 계속 45도로만 수련을 했었거든요, 한 몇 년간을. 근데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11자로 만들어 봤어요. 45도로만 계속 하니까 11자로 만들어주는 근육들이 다 너무 약화되어서 아예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받아서 그냥 11자로 바꿔버린 겁니다. 45도를 계속 하면은 갑자기 천재지변이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냅둬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바꾸고 싶다면 숙련자분들은 뒤꿈치 11자 요 단어를 쓰면은 부정문을 사용하지 않고 사람의 행동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멘트 교육 하나하나 꼼꼼하게 받지 않고 수업에 들어가게 되면요, 다 부정문으로 도배가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둘, 셋, 넷. 발목을 11자로 해야 된다든지 움직임을 길게 써야 된다든지 이런 거에 중점을 맞추는 거 보고, 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신경 써야 될 게 더 많구나. 자,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2번이죠. 무조건 2번이죠. 2번의 이유는 뭘까요? 아, 정답입니다. 진짜 이게 근거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정말 많이 달라요. 이런 것들을 제가 확실하게 제가 대답을 해드리니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정말 별거 아닌 사소한 질문인데 그게 전부 다 이유가 있다. 이것과 이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지도자, 그리고 두루뭉술하게 추측해서 때려 맞추거나 아니면 뭐 다음에 알려주겠다 하고서 안 알려주는 지도자가 있다면은 당연히 사소한 것 하나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이 더 신뢰감이 있겠죠. 호버 C가 척추 길이끈 쪽으로 그냥 간다고 알고 했거든요. 호버 C,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호버 C는 외회전근의 쥐를 내는 가장 중요한 재활 운동인데, 오늘 잡아주신 거에서는 어깨 쪽으로 확실히 느낌이 와가지고 이걸 하고 나면 대부분의 어깨 통증이 없어집니다. 엄마가 어깨가 아프신데 잘 적용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축을 고정으로 회전력을 줘야 된다라는 거가 제일 새로웠고, 회전이잖아요. 회전은 항상 축이 먼저 고정되어 있고 그 축을 유지하면서 회전을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들어올리기만 최대한 잘하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첫 번째, 사완골의 축이 확실하게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일자로. 두 번째, 그 축을 고정한 상태에서 돌려줘야 된다. 차투랑가에서 내려왔다가 업독할 때 발이랑 손이랑 다 외회전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를 전 전혀 생각해보지도 못했는데, 인헤일 업독을 했을 때는 여기도 돌려주고 여기도 돌려주고, 하체를 돌려주면 발등이 어떤지 그냥 신경 안 써야 돼요. 그냥 무조건 회전만 하면 돼요. 회전만 하면은 대둔근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대둔근을 수축하면은 허리가 절대 아플 수가 없어요. 또 다운독을 했을 때는 손발을 바닥에 붙이고만 있어도 저절로 큰 힘이 발생한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엑세일 다운독. 이때도 뒤꿈치 11자, 그 다음 발가락이 내가 최대 길이인지도 항상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만 벌렸는가. 지금 상체에도 회전력이 확실하게 걸려있는 상태예요. 하체에도 자연스러운 회전력이 다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11자 만들어 놓고 위치만 정확하게 만들어서 자연스러운 회전력을 걸어주면 그 정도로 충분하다. 그전에는 다운독 할 때 내가 엉덩이를 위로 많이 올려야 되는지 아니면 팔을 얼마나 뻗어야 되는지 그런 거에 신경을 썼다면, 이제는 훨씬 더 중요한 것만 신경 쓸 수 있게 돼서 좋았습니다.
사이드 플랭크 자세에서 열심히 막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손목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서 틀리게 자세를 하고 있다는 거를 혼자 할 때는 못 느꼈었는데 오늘 이제 체크받고 서로 연습해보면서 힘 잘못 쓰고 있었거나 동작에 약간 불편했던 부분들을 좀 수정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첫 번째, 손의 위치가 정확한가? 여기가 1번이죠. 이 공간만 보고 이 공간에 적합하게 손이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빠져 있다. 그러면 나는 이 공간만 외워놓고 그냥 손을 여기다 밀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사이드 플랭크 장골은 제가 계속 핸즈온 당했는데도 제가 고쳐줘야 되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 배우니까 아, 그렇지 장골 일자여지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는 이게 몸통 운동이거든요. 몸통은 골반을 봐야 됩니다. 골반의 위치가 정확해야 되는데 사이드 플랭크에서는 앞으로 기준점을 잡습니다. 골반에 톡 튀어나와 있는 앞쪽에 있는 뼈 두 개를 하나, 둘, 일자. 하나, 여기 톡 튀어나와 있는 뼈가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죠? 하나, 둘, 수직. 시르사 아사나는 실은 선생님 블로그 옛날 글 보고 알고 있었는데 손목 꺾이면 안 되는 게 광배근 써야 돼서 그렇다 해서 조금 충격적이었고, 시르사사나는 등 운동입니다. 즉 광배근이 주동근이 운동이에요. 광배근을 주동근을 쓰려면요 다른 부위에 힘을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손목이 일자. 손목이 꺾이면 안 됩니다. 왜? 손목이 꺾이면 이건 손목 운동이 돼버려요. 그래서 광배근으로 가야 될 부하가 손목 그리고 손가락으로 다 옮겨갑니다. 그 무릎 접고 하는 거는 이미 교육 많이 했었는데도 반관절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렇구나 이렇게. 그 상태에서 고관절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관절이 완전히 뒤로 넘어가야 됩니다. 대퇴골이 일자가 될 때까지. 그럼 고관절이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무릎만 펴니다. 그 다음 발 안쪽면만 붙이고. 단관절 가동범위 움직임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고관절의 움직임과 무릎의 움직임을 철저히 구분해서 머리석이 오늘 처음 발 뗐는데 왜 어디에 이렇게 해야 되는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파드마라 오토플리티는 기존에 수련할 때는 발목 가동 범위가 안 나와서 아픈 거다 계속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고관절 외회전을 충분히 시켜주면은 발목은 상관없다라고 교육을 받아서. 파드마가사나는 고관절을 직접 움직이는 동작이거든요. 그래서 고관절을 움직여야 하는 것이지 발목 운동이 아니다. 저도 파드마 회원님들한테 알려줄 때 발목 억지로 잡아 끌지 말고 고관절을 써야 된다, 지금 다 약화돼 있으니까 안 되는 거다 이렇게 해줄 수 있었거든요. 다 만들고 딱 봤을 때 뒤꿈치가 일자네? 그러면 오케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파드만 만들었는데 발목이 다 꺾여 있어요. 그러면 이건 고관절을 움직인 것이 아니라 발목을 움직인 것이 되는 거니까 완전히 다른 자세가 되는 거죠. 충분히 수축하고 신장만사 이런 것도 한 번 더 되짚어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내가 근육을 수축하기만 하면 됩니다. 근육을 움직일 수 있는 가동 범위만큼 최대한 수축하고 수축을 유지한 상태에서 가져오게 되면요 신장만사로 인한 잡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만큼 많이 가져오는가, 물론 많이 가져오면 좋겠지만은 그것보다 내가 수축을 하고 그 다음 수동적으로 스트레칭을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유연성이 계속 늘어납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아픕니다. 발꿈치가 11자가 돼야 되는 자세들이 많은데 그거를 굳이 누군가가 외부의 힘으로 만들어주지 않아도 흔들하면 11자가 된다던가 위로 띄었다 놓으면 제대로 자세를 잡아가는 게 뭔가 인간이 다 기본적으로 자세를 잡아가는 그런 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신선했고. 차투랑가에서는 뒤꿈치 11자가 중요합니다. 만약 발이 이렇게 틀어져 있어요. 그럼 이거를 11자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라 흔들 11자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변화율 원리 때문에 제가 흔들 11자를 해도 무조건 11자가 되고요. 그 다음 스스로 흔들 하고 정지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11자가 돼요. 동작 그 모양 자체가 아닌 필요한 부분들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를 많이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우르드바 다노라 같은 경우 손도 바닥에 붙고 그 다음 발도 바닥에 붙잖아요. 그럼 무조건 회전이 생기거든요. 상체에서의 회전은요 그냥 들어올리기만 하면 생기는 자연스러운 인체에서 발생하는 회전력이 있거든요. 그 회전력만 이용하시면 됩니다. 하체에서는 이게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가는 자세라서 내가 의식적으로 더 큰 회전을 만들어내서 대둔근으로 부하를 다 집중시켜줘야 돼요. 하체는 강한 외회전이 일어납니다. 정수리 터치 준비. 이 상태에서 외회전이라는 건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인헤일 업, 들어올린 상태에서 조금 더 회전하게 됩니다. 내려와서 휴식. 혼자서 운동을 할 때 그냥 막연하게 이거다라고 했던 거를 자세하게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요. 제 동작에 대해서 스스로 좀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면서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수련할 때 조금 더 신경 써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흥미로웠고 내용도, 그래서 오늘 아주 재미있게 수업에 참여한 것 같습니다.
thank you